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평생 후회하는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눈물이 났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죠.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준영이에요. 자식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했죠.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느새 다 컸어요. 서울대를 나왔고 삼성전자에 취직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준영이가 28이 됐을 때부터 저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영아, 너 여자친구 없니? 엄마 아직이야. 아직은 무슨 나이가 벌써 30 가까운데.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함은 점점 커져갔어요. 사실 저는 조건을 따졌어요. 며느리감을 볼 때요. 집안이 좋아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외모도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우리 아들 좋은데 시집 보내야 해. 그래, 당연하지. 우리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영이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 그래, 뭔데?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우리 아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집안 딸인지요. 간호사야. 병원에서 일해. 오, 간호사? 좋네. 대학은 어디 나왔어? 전문대 나왔어.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었어요. 전문대? 서울에 있는 데야? 아니, 지방이야.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사실 저는 실망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왜 그런 집안 딸을 만나나 싶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지 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지만요. 몇 주 후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어요. 준영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수진이야.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화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수진이는 참 착해 보였어요. 말도 예의 바르고 표정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착하긴 한데 집안이 우리랑 비슷하잖아. 우리 아들한테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수진이 어땠어? 나는 좋았어. 착하고 예의 바르던데. 그렇긴 한데. 우리 아들이 좀 더 좋은 집안 딸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집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 제 자존심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나중에 후회할걸. 그날 밤 준영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수진이 어땠어? 솔직하게 말해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착하긴 한데. 집안이 좀 그렇잖니.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엄마, 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수진이가 좋아. 집안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래도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며느리 들릴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봤어? 당연히 집안이지. 맞아. 집안 안 맞으면 나중에 고생해.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준영이에게 계속 말했어요. 준영아, 수진이 말고 다른 사람 만나봐. 엄마, 나 수진이가 좋다니까. 준영이가 짜증을 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준영이와 수진이는 계속 만났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상견례 하려고. 뭐? 수진이 부모님이랑 만나자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알았어. 상견례는 하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야겠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지만요. 그때의 저는 그랬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제 친구 경숙이를 초대했어요. 경숙아, 너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 상견례 하거든. 너 좀 와줄 수 있어? 사실은 다른 이유였어요. 경숙이는 입이 좀 험한 친구였거든요. 상견례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준영이가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알았어. 내가 갈게. 정말 나쁜 생각이었죠.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남편 경숙이와 함께 식당에 도착했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테이블도 크고 의자도 편했어요. 여기 괜찮네. 경숙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잠시 후 준영이가 수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진이 뒤로 두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수진이 부모님이셨어요. 아버지는 피부가 거무스름했어요.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신 티가 났죠. 어머니는 작고 마른 분이셨어요.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저도 인사를 받았지만 제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역시나 그런 집안이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준영이네 쪽에는 준영이, 수진이가 앉았고요. 저희 쪽에는 저, 남편, 그리고 경숙이가 앉았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미숙이고요. 제 남편 이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정식 코스가 나왔어요. 와, 음식 정말 좋네요. 수진이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조금씩 오갔어요. 수진이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경숙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는 대학을 어디 나왔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전문대요? 요즘은 다들 4년제 대학 가던데. 경숙이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경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불편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경숙이가 계속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요.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요. 제 아내는 식당 일합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집은 어디 사세요? 인천 부평이요. 아, 부평? 거기 좀 오래된 동네죠? 경숙이의 말투가 점점 무례해졌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수진이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준영이가 화난 표정으로 경숙이를 봤어요. 이모, 그런 질문은 좀. 뭐,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말려야 하는데 말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잘 됐다 싶었어요. 이러면 준영이도 포기하겠지. 정말 나쁜 생각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경숙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준영이는 서울대 나오고 삼성 다니잖아요. 수진 씨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고요. 수진이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래? 충분히 어울려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준영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괜찮아요, 준영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진이 어머니도 일어나셨어요. 눈물을 닦으시면서요. 수진이도 일어났어요. 준영 오빠 미안해요. 수진아 아니야. 나 괜찮아요. 제가 부족한가 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수진이네 가족은 방을 나갔어요. 준영이도 그들을 따라 나갔고요. 방 안에는 저희만 남았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당신이 경숙이한테 시킨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경숙이도 어색하게 자리를 떴고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어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영이의 화난 표정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남편만 있었어요. 준영이는 없었어요. 준영이는 나갔어. 수진이 만나러. 당신 오늘 정말 심했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어떡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준영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영아. 준영이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준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심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제야 준영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준영아. 착하고 열심히 살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학벌로 집안으로 판단하세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서. 수진이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이제 집 나갈 거예요. 뭐? 수진이랑 같이 살 거예요. 엄마가 인정 안 해주셔도 저는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절대로. 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이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준영아, 제발. 엄마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은 무슨. 엄마는 여전히 수진이를 무시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 이제 집 나갈게요. 준영이가 짐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매달렸어요. 준영아, 제발. 엄마 잘못했어. 하지만 준영이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이 옆에 왔어요. 당신, 이제 됐어? 여보, 내가 뭘 했어? 후회한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준영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수진이를 그렇게 대했을까?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상견례 잘 됐어? 아니, 엉망이 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잘못했어.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경숙이한테는 화가 났지만요. 사실 제가 시킨 거니까요. 경숙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 제 잘못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영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사과하러 가야 할 것 같아. 누구한테? 수진이한테. 그래야지. 같이 가줄래? 당신 혼자 가. 이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혼자 수진이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준영이한테 연락해서 수진이 주소를 물었어요. 처음엔 안 가르쳐 주려다가요.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까요. 마지못해 알려줬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 집으로 갔어요. 인천 부평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말하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수진 씨, 잠깐 시간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앉으세요. 고마워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물을 가져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수진 씨,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진 씨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준영 오빠 좋아해요. 알아요. 저도 부족한 거 알아요. 집안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아니에요, 수진 씨.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눈이 멀어서 그걸 몰랐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준영이랑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진 씨. 당신 잘못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수진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네, 상견례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님,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게요. 약속해요.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시 상견례 하기로 했어. 그래. 응.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이번엔 진심으로 해. 그럴게. 준영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준영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만나고 왔어. 사과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준영아, 다시 한번 상견례 하자. 제대로. 엄마,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할게. 약속해.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두 번째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이번엔 경숙이 같은 사람은 절대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가족과 수진이네 가족만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남편도 이번엔 진지한 표정으로 준비했어요. 당신,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알아.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말만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난번 일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이에요. 상견례 당일, 저는 일찍 식당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가 기다렸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곧 준영이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왔구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수진 씨. 어서 와.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분위기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잠시 후 수진이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인사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어요. 저는 정말 예의 바르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공손하게 대답하셨어요.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수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칭찬했어요. 아이고, 부족한 애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 수진이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정말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누구지? 분명 아는 얼굴인데. 그때 수진이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미숙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는데. 저를 어떻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30년 전에 만난 적 있습니다. 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전이라니 그게 언제였지? 수진이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은행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경비? 네. 강남에 있는 작은 은행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제가 28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식당을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준영이는 2살이었고 남편과 저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장사가 잘 안 됐고 빚도 많았어요. 그날도 저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준영이 분유도 떨어졌고 집세도 밀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저는 은행 앞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행 경비 아저씨였어요. 네. 힘든 일 있으세요?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애분유 살 돈도 없는데. 저는 낯선 사람한테 제 사정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셨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돌아오신 아저씨가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제 월급이에요. 한 달치요. 네. 이걸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혼자 살아서 괜찮아요. 대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으세요. 아저씨, 저는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어요. 그 돈으로 준영이 분유를 사고 집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저는 그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하지만 그 경비 아저씨는 이미 그만두신 후였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수진이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비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영이도 수진이도 남편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준영이가 놀라 말했지만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그 은혜도 모르고 당신의 딸을, 수진이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30년 전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 돈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준영이는 밥을 굶었을 거예요. 식당도 문을 닫았을 거예요. 모든 게 그분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은인의 딸을 무시했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낮다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수진이 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버님, 그때 일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돈도 이미 오래전에 받았고요. 네, 기억 못 하시겠지만 10년 전쯤에 익명으로 통장에 넣어두셨잖아요. 아, 그게, 저는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우연히 그 은행을 다시 지나가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 직원한테 물어봐서 그분 계좌번호를 알아냈었죠. 그리고 그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몰래 넣어뒀었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진 씨,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의 딸이에요. 그런 분이 키운 딸이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조건만 따지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 씨, 우리 준영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준영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남편도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수진이네 가족들도 모두 웃고 계셨어요.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집안도 학벌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묘하다고요. 30년 전 은행 앞 계단에서 울던 제가 그 은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될 줄이야.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수진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놀랍지 않아? 그러게. 세상 참 좁다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말렸는데 내가 고집 부렸잖아. 뭐, 결국 잘 됐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준영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야, 준영아. 엄마가 미안하지. 이제 다 잊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그래, 우리 잘 지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랍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요. 그럼 분명 새로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이막 종료 마이너스 공백 제외 9497자. 다음 산막 예고.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박미숙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혼식 날 모두가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수진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잘 잤니? 네, 어머님.
어머님은요? 응, 나도 잘 잤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좋아요, 어머님.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죠. 수진이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어요. 뭐 먹을래? 맛있는 거 시켜. 저는 어머님이 드시는 것 같이 먹을게요. 그래. 그럼 된장찌개 2개 시킬까? 좋아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준영이는 잘 지내고 있어? 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 네, 어머님.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요. 와, 맛있겠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직 날짜만 잡았어요. 6개월 후로요. 그래. 그럼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겠네. 네, 근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그럼 우리 같이 준비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부터 저와 수진이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3~4번씩 만나서 이것저것 준비했죠. 웨딩드레스도 같이 보러 갔어요. 어머님, 이거 어때요? 수진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정말요? 저도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수진이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어머님,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예식장도 함께 알아봤어요. 여기 어때, 수진아? 좋아요, 어머님. 분위기도 좋고요. 그치?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예식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따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직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 아이는 제 며느리예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수진이와 제가 친한 모녀처럼 보인다니요. 청첩장도 같이 골랐어요. 수진아, 이 디자인 어때? 좋아요. 심플하면서도 예뻐요. 그치? 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우리는 청첩장 문구도 함께 정했어요. 어머님,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따뜻한 말로 쓰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수진이가 펜을 들고 써내려갔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준비를 하면 할수록 수진이가 더 좋아졌어요. 꼼꼼하고 배려심 많고 센스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혹시 제 부모님도 같이 준비에 참여하셔도 될까요?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조심스러워 하셔서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다 같이 준비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네, 어머님. 다음 주말 양가 부모님이 다 같이 모였어요. 결혼 준비를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였죠. 수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돈, 차 한잔 하세요. 제가 차를 내왔어요. 고맙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공손하게 받으셨어요.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예식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저희는 두 분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같이 정해야죠. 제가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상의해서 좋은 결혼식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사돈.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식 순서, 피로연 장소,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걸 함께 정했죠.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석 달 남았어요.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상담 받을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전화로 말하기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어디서 볼까?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지금 갈게. 저는 서둘러 수진이 집으로 갔어요. 수진이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사실은요.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준영 오빠랑 결혼하는 거 좀 이상하대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영 오빠는 서울대 나오고 삼성 다니는데 저는 지방 전문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준영 오빠한테 너무 과분하대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가족들이 저를 무시할 거래요. 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니야.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수진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하지만, 듣자 마. 그런 말들. 저는 수진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사람의 가치는 학벌로 매기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너는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우리 가족은 절대 너를 무시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수진이가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내가 처음에 수진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나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처음에 너한테 정말 못됐잖아.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해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수진이를 챙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밥을 먹었죠. 수진아, 요즘은 어때? 친구들 말 때문에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신경 안 써요. 그래, 잘했어. 그런 말 듣지 마.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다시 밝아져서요. 어느 날 준영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래, 뭔데?
엄마가 요즘 수진이한테 정말 잘해주신대.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고마워요, 엄마. 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변한 거 보고 정말 기뻐요.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처음에 너무 심했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수진이 잘 챙길게. 감사합니다, 엄마. 준영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들만 남았어요. 수진아, 드레스 수선은 다 됐어? 네, 어머님. 어제 찾아왔어요. 그래, 다시 한번 입어봐. 지금요? 응, 어머님한테 보여줘. 수진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수진아. 정말 예쁘다. 어머님, 준영이가 너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됐어요. 저는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아, 내일이면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네, 어머님. 긴장돼? 네, 많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수진이한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가 가져.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괜찮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거 없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네, 어머님. 수진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그날 밤을 보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일찍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꽃도 확인하고 음식도 체크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어요. 사돈 오셨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사돈. 일찍 오셨네요. 저희야 뭐 떨려서 잠도 잘 안 왔어요. 저도요. 오늘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웃었어요. 시간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예식장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미수가 축하해. 제 친구들도 왔어요. 고마워. 며느리 정말 예쁘다며? 응,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잘 됐다. 축하해.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드디어 식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흐르고 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진이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수진이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어요. 잘하고 있어, 수진아. 수진이도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어요. 단상 앞에 서 있는 준영이를 향해 걸어갔죠. 준영이는 수진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 준영이와 수진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준영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수진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키스해도 좋습니다. 준영이가 수진이를 안고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옆에 남편도 울고 계셨어요. 여보, 우리 아들 결혼했어. 그러게. 정말 잘 컸어. 수진이 정말 예쁘지? 응,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해 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여러 사진을 찍었죠. 어머님 고마워요. 수진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오늘 주인공은 너야.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알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고 사람들은 즐겁게 식사했어요. 미숙 씨, 며느리 정말 예쁘고 착하네요. 한 하객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예요. 사돈 어른들도 좋은 분들이시고요.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미소 지으며 답례하셨죠.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날 시간이 됐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수진아. 행복한 시간 보내. 준영이와 수진이가 차에 올라탔어요. 하객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축하해줬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았지? 응,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어. 수진이 정말 예뻤어.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여보, 내가 처음에 정말 어리석었지?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서 뭐해? 그래도 미안해. 당신 말 들을걸? 알았으면 됐어. 이제 잘하면 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학벌이나 집안, 돈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연이에요. 30년 전 은행 앞에서 만난 그 인연이 이렇게 가족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고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지내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아니, 좋은 딸이에요. 제가 아플 때는 항상 달려와서 챙겨주고요. 준영이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그럼 분명 새로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사람의 마음은 통하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죠. 준영이와 수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수진이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전화로는 그러니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제가 갈게요,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죠. 1시간 후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의 얼굴이 환했어요. 어머님, 수진아. 어서 와. 준영 오빠는 회사 가고 저 혼자 왔어요. 그래, 앉아. 뭐 마실래? 물이요, 어머님. 저는 물을 가져다 주고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님.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기뻐서. 저도 너무 기뻐요, 어머님. 우리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준영이는 알아? 아직이요.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저는 수진이 배를 살며시 만졌어요. 여기 안에 우리 손주가 있구나. 네, 어머님. 아이고, 너무 신기하다. 저는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임신했대. 정말?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응, 정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될 거야. 아이고,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전화 너머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준영이도 퇴근하고 왔죠. 엄마, 아빠 들으셨죠? 응,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아들. 고마워요, 엄마. 준영이가 수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둘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죠. 수진아, 입덧은 어때?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님. 저는 수진이를 위해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먹어. 이제 둘이 먹어야 하잖아. 네, 맛있게 먹을게요. 시간이 흘러 수진이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3달, 6달, 9달. 저는 거의 매일 수진이를 챙겼어요. 수진아, 오늘은 어때? 좋아요, 어머님. 아기가 잘 자라고 있대요. 그래, 다행이다. 병원 검진도 함께 갔어요. 어머님 같이 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안 가겠어.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저게 우리 손주구나. 네, 어머님. 신기하죠? 응, 정말 신기해.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아기 태명을 어머님이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럼, 복이 어때? 복이요? 응,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줬으니까. 좋아요, 어머님. 복이 정말 좋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아기를 복이라고 불렀어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가슴이 두근거렸죠. 언제 태어날까? 건강하게 태어날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밤 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뭐, 지금 어디야?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알았어. 나도 바로 갈게.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도 함께 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준영이가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영아, 엄마, 아빠, 수진이는 지금 안에 있어요.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어요. 엄마, 괜찮을까요? 준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수진이 잘할 거야. 저는 준영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정말요? 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긴장했다가 힘이 풀린 거예요.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보, 괜찮아? 응, 너무 기뻐서 그래. 준영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빠 됐어요. 그래, 아들. 정말 축하한다. 잠시 후, 우리는 수진이와 아기를 볼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고생 많았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정말 잘했어, 우리 딸.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너무 작고 귀여웠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눈물이 또 났어요. 복이야, 할머니야.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어머, 봐봐. 손 움직인다. 그러게요, 어머님. 수진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다가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그치? 엄마 아빠 닮아서. 저는 아기를 준영이한테 건넸어요. 자, 아빠가 안아봐.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아이고, 무섭다. 떨어뜨리면 어떡해. 괜찮아. 천천히 해. 준영이는 서툴지만 아기를 잘 안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니까요. 밤늦게까지 병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그러게. 우리 손주 봤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야. 그래, 정말 그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여보,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며칠 후 수진이와 아기가 퇴원했어요. 저는 수진이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아직 몸조리해야지. 하지만, 됐어. 내가 할게. 저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아기도 돌봤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이게 다 가족이 하는 거지.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사돈 오셨어요? 네, 수진이 보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아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외손녀 정말 예쁘네. 그러게요. 정말 예쁘죠? 우리는 함께 아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돈, 그동안 수진이 많이 도와주셨다며요. 당연한 거죠.
우리 며느리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사실 말이죠. 수진이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돈댁에서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대하실까? 혹시 무시하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요.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처음에 정말 못됐죠. 아니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뭐. 수진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저야말로 감사하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보기가 돌이 됐어요. 우리는 성대하게 돌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복이 돌 축하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보기를 축하해줬죠. 와, 애기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부모 닮아서 정말 복스럽게 생겼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쁘다니. 돌잡이 순서가 됐어요. 보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았죠. 실, 돈, 책, 마이크. 보기가 무엇을 잡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보기가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책을 잡았어요. 와, 책을 잡았어. 똑똑하겠네, 우리 보기.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우리 손주, 똑똑하게 자라렴.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았지? 응, 정말 좋았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 다 당신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 고마워, 여보. 뭐가 고마워? 당신 잘한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나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 뭔데? 처음에 수진이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서 뭐해? 그래도 됐어. 지금 잘하고 있잖아. 맞아, 지금이 중요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보, 앞으로도 수진이한테 잘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보기도 잘 키울 거야.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 상견례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일, 수진이네 가족을 무시했던 일,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가 제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그날.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지만 깨달아서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복이랑 같이 놀러 가려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아, 갈게.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공원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보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우리 보기. 보기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어머, 봐봐. 할머니 알아보네. 그러게요, 어머님.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보기는 유모차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기해했죠. 수진아, 요즘은 어때? 좋아요, 어머님. 보기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은요? 나도 좋아. 너희들 덕분에.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보기는 잠이 들었고요. 어머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저 정말 감사해요. 뭐가?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수진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실 때
상견례 때도 정말 속상했고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변하신 후로는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마워, 수진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수진이를 아꼈어요. 친딸처럼 대했죠.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준영이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 정말 좋아해요. 나도 수진이 정말 좋아해.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명절이면 모두 모여서 즐겁게 보냈고요. 복이 생일이면 성대하게 축하해줬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복이가 어느덧 5살이 됐어요. 할머니, 복이가 저를 보면 달려왔어요. 우리 복이.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복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그러셨어. 복이가 제일 착하대. 그래, 우리 복이가 제일 착하지. 복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복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느 날 복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래, 뭔데? 할머니는 우리 엄마 좋아해? 당연하지. 할머니가 엄마 엄청 좋아하지. 얼마나? 하늘만큼 땅만큼. 와, 그렇게 많이? 응, 그렇게 많이. 나도 엄마 그만큼 좋아해. 그래, 우리 복이 착하다. 복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작은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와 남편, 준영이와 수진이, 그리고 복이. 수진이 부모님도 함께였죠. 사돈, 오늘 저녁 정말 맛있네요. 아니에요, 사돈.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복이가 말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그래, 왜? 다들 웃고 있잖아. 복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며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진이가 옆에 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수진아. 그냥 별 보고 있었어.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됐죠? 그러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 참 빨라요. 맞아.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수진아.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네.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어머님, 처음에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나도 고마워, 우리 딸. 우리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모두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복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고요. 준영이는 수진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상처 줬죠. 하지만 다행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통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세요. 학벌도 집안도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며느리와 사위를 만났고요. 예쁜 손주도 생겼고요. 화목한 가족이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30년 전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 지금은 제 사돈이 되신 분,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참 묘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은행 앞에서 만난 그 인연이 이렇게 가족으로 이어질 줄이요. 세상은 정말 넓은 듯 좁고 좁은 듯 넓어요. 그리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어요. 예순이 넘은 저도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고집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돼요. 그럼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처럼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